칼에 찔렸는데 폭행죄랍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와 연락을 한 제보자 30대 남성 A씨입니다. 자신을 흉기로 위협한 정도가 아닌 흉기로 찌른 사람을 제압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흉기 피해자이자 폭행 가해자라고 명시합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끔찍한 흉기난동 사건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품을 구비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호신용품을 나를 지키기 위해 썼지만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 정당 방위의 모순, 대전 편의점 흉기 사건의 전말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A씨의 억울함,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하다라는 입장과 혹시 상대방에 대한 폭행 정도가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시나요? 2003년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일단 당일날 있었던 일을 좀 뭐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작은 아버지 건물에서 1층에서 장사를 하는데 작은 아버지 건물 입구에서 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자는 거예요. 두 명이. 잠을 잤다고요? 예, 입구에서, 건물 입구에서.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시비 붙기가 싫어서 그냥 내비뒀어요. 자도 한 3시간 정도를. 근데 이제 3시간, 4시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바빠질 시간이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조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 관계자들이며 편의점 관계자들도. 그래서 이제 삼촌이 야, 저 사람들 좀 비켜 좀 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공손하게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 하니까 계속 싫다고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뺨따구를 2대를 때리고 그래도 어른이니까 공손하게 계속 가달라고 했는데도 막 의자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자로 때린 거랑 뺨따구 때린 것도 경찰 신고 안 할 테니까 그냥 가라고. 근데 뭐 부모님 욕을 하길래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화나가지고 그냥 꺼져라 이랬더니 거기서 갑자기 칼꽃 들고 와서 허벅지를 찌르더라고요. 원래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가지고 왔던 아니, 상황이요? 바로 옆에 소고기집이 있는데 거기를 갑자기 들어가더니 칼을 숨추어오더니 갑자기 훅 찌르더라고요. 이게 저 유리하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에 증인들도 있고 이미 검사가 증인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다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흉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희가 영상 속을 봤더니 네. 가해자가 공격하려고 흉기로 이제 그걸 막으셨는데 제가 봤을 땐 네. 칼의 위치가 처음에 향했던 방향이 복부 쪽으로 복부예요. 복부인데 그 사람이 제가 키가 어느 정도 크고 그 사람은 좀 작다 보니까 제 허벅지로 가는 거지 그 사람은 계속 배 쪽으로만 향해서 찔러박으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배 쪽으로만. 그 뒤에 이제 방어 행동을 하셨는데 뭐 영상 속에도 나오겠지만 어떻게 방어 행위를 하셨는지 역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히 발로 한 대 때리고 나서 그 사람 손부터 봤어요. 이 사람이 칼을 놨나 안 놨나.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법이 전맹방위가 안 되는 것도 알고 여기서 한 대 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안 차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 속에서 보면 과잉 폭행을 하셨다고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이제 흉기를 뺏기 위한 행동까지만 하시고 흉기를 뺏고 나서 추가 폭행은 없었는데 네, 단 추가 폭행은 1도 없었어요. 빼앗기 위한 행동 이외의 거든 그다음에 폭행 자체도 방어를 위한 정도로만 하셨잖아요. 다가왔을 때 밀치기 위해서 하신 거랑 마지막에는 이제 칼을 빼앗으시려고 하셨던 행동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그냥 경찰이 와서 마무리가 됐던 상황이었던가요? 주변에 사람들이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원으로 둘러싸여가지고 막 그냥 다 막 구경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발로 한 대 차고 칼 뺐자마자 여러분 신고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신고를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처음에는 피해자분께서도 내가 이게 경찰 조사를 그렇게 가해자로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아예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못했죠. 그 얘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혹시 어떠셨나요? 그 가해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엄마도 6개월, 엄마도 한 5살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 아빠 없는 새끼라고 막 욕을 하질 않나. 뭐 별의별 욕을 다 듣고, 뺨 따고 2대 맞고, 의자로 2대 맞고, 뭐 멱살 잡히고, 뭐 별의별 소리 다 듣고 막 때리고 막, 그리고 막 칼까지 맞았는데, 피의자 됐는데, 이걸 이걸 뭐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해요, 진짜로 너무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진짜 너무 억울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린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상 속 A씨가 한 행동에 과하다라는 부분이 상대를 발로 찬 정도인 걸까요? 그럼 만약 그게 과하다면 선택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공격을 당한 직후 떼어내고 도망쳤으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허벅지를 찔린 상태였고 상대는 멈추지 않고 공격 행위를 이어가려고 한 상황입니다. 흉기를 든 상태에서 말이죠. 상황을 제압하기 위해 발로 찬 직후에도 흉기를 놓지 않아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로 상대를 제압한 A씨. 그 직후 흉기를 빼앗고 그 어떤 추가 폭행은 없었습니다. 흉기만을 빼앗고 주변에 신고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죠. 자, 이건 사건의 시작과 끝 지점까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를 폭행죄라고 보았습니다. 현재는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상해사건 피의자로 라고 아예 명시를 이미 사건의 피의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내가 일하는 공간입니다.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영업 방해를 하고 있어. 양해를 구하고 비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먼저 폭행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분을 삭히지 못한 가해자가 옆 가게에서 흉기를 훔쳐 나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허벅지 부분을 찔리게 되었죠. 그럼 찔린 상태에서 그냥 도망이라도 갔으면 되는 걸까? 이미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보시다시피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신의 주거지에서 멀어질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헌데 법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찔렸다 하더라도 차지 말고 계속 도망쳐라 라고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럼 정당 행위이자 정당 방위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 피해자일 뿐이죠. 자기가 공격당하는 걸 막고자 한 행동이었음에도 이걸 폭행죄로서 똑같이 가해자 취급을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즘 흉흉한 사회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호신도구, 예를 들어 3단봉 같은 걸 구매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누군가 흉기를 들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근데 다행히 피해서 허벅지 부분을 찔렸습니다. 그걸 막고자 3단봉을 꺼내 상대방을 가격한다면 이건 무기를 든 폭행죄가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단순 발이라서 폭행죄로 끝났지만 무기를 들었다라는 건 특수 혐의로 죄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호신도구를 구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호신용품 어디에도 당신이 법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가면 판매하기가 어려울 테니 말이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리어 여러분을 범법자로 만든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린 문득 궁금합니다. 도대체 정당방위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죠. 자문을 구하고자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는 정당방위 사건 관련해서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대표 변호사이신 남원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법률적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 제21조에서 이야기를 하는 규정을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침해로부터, 본인이
또는 이제 본인의 지인, 그 현장에 있는 지인의 이제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행위는 그런 행위가 적절했다고 하면 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적으로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라고 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강씩, 전 이제 일반인이니까,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제 몇 가지로 좀 분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현재가 침해됐다라는 말이 그 시간의 현재인 건가요? 우선적으로는 현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동시대에 존재한 이제 그런 현재성을 말하는 게 맞고요.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당방위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침해의 현재성 부분, 그리고 방위행위, 그러니까 방어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주로 이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 행위를 하는 것이 그럼 과연 어떤 행위까지를 방위 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 방어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니까 공격하는 행위를 방어하는 수준의 행위만을 방위 행위로 보는가 하면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한다고 하면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행위까지 방위 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어도 무언가 조금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변호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당 방위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이야기가 앞선 사건에서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되어 있는데요. 총 4항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1항인데 이 1항의 말,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좀 초과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 사망에서는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면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정도의 항목이 붙어 있죠. 명칭만 놓고 보게 되면 형사사건에 포함되는 범죄라도 정당방위하면 위법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공격해 정당방위로 날 방어하기 위해 폭행을 했다. 이 문제면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1항에 있는 그 문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씩 분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침해를 받아야 된다. 이건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정당방위의 범주를 너무 넓게 측정을 해버리면 보복범죄가 더 날로 성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 저 사람한테 위법한 피해를 받아서 나 공격한 거야 라고 해서 시간차를 두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에 나한테 뭔가 위협적인 상황이 와서 그거를 제압하고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는 걸 현재 조건에 포함을 시키죠. 물론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현재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무기가 없어져야지만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무기가 없어졌음에도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이건 그 이후부터는 폭행죄가 된다라는 게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예를 들면 흉기를 든 사람이 날 공격하려고 해 팔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게 했고 흉기를 회수해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 되겠다 해서 너는 기절해야 돼 라는 의도를 가지고 더 추가적인 폭력, 더 나아가 치사 혹은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경우라면 이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은 이 정도의 내용들까지는 그럴 수 있지, 그건 너무 과할 수 있지,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된 거라면 이 정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방어 행위에 대한 상당성의 문제인데요. 내 방어 행위를 적절하게 해라라는 게 법률적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바로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리고 공격자를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격적 방어는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자신의 방어의 정도를 더 넘어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어를 위한 게 아니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법률의 문제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상당성이라는 문제는 이런 개념인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뺨을 쳤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흉기로 찔렀다 라는 건 방어행위의 적절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즉 약간 공격수단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 흉기를 든 상태로 나를 공격했다라고 할 때 내가 옆에 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막았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상대방이 주먹이든 어떤 흉기를 들지 않은, 도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도구를 들었다는 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함께 붙게 된다면 단 어디에도 위법성이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깨지지 않는다,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면 위법성의 조각 사유로 판단, 정당방위는 인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아까의 사건을 살펴볼까요?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 말이죠. 여러분은 앞서 있던 편의점주 A씨가 너무 과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피해자 A씨는 방어 행위를 했습니다.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방어적인 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이상이 되면 초과 문제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라는 문제. 그리고 상당성도, 무기에 대한 균형성도 분명히 들어가게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발로, 공격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제압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 흉기를 놓치자 흉기를 들고 더 이상의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공격에 대한 범주가 폭행을 노렸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가 날 칼로 찔렀으니까 난 널 폭행할 거야 라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겐 보이셨나요? 아니면 발로써, 상대방이 칼이다 보니 오지 못하게 발로써 멀리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이 드셨나요? 그게 좀 강했다라는 문제라면 상대는 칼이었습니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방식은 그것밖에 없지요. 머리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한 곳, 급소 부분을 직접적으로만 공격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밀치고 도망을 쳤지만 따라와서 아직 사건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가오는 걸 좀 멀게 하고자 처음부터 세게 찬 게 아니라 조금만 거리를 두기 위해 살짝 쳤을 때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칼을 든 상태로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 사람을 제압하고자 상대방의 가슴을 차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한 뒤 흉기를 빼앗는 그 안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법에 적혀있는 정당방위 내부의 내용에서 어디에도 위법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법을 따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을 따랐지만 최소한의 방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돼버린 이상한 상태. A씨는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신은 분명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칼로 찌르는 사람을 제지한 정도, 흉기를 빼앗은 정도의 공격만 했을 뿐인데도 자신을 가해자로 몰고 있고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것이죠. 벌금이 나올 것으로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로서 그렇게 크게 처벌을 받지 않을 것, 아마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기분이 나빠서라도 벌금을 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헌데 벌금을 내시면 전과자가 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저 상황에서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 호신용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휘둘렀다고 얘기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에서도 필요할 땐 최소한의 한대로만 상대방을 위협해라,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날 찌르고 있어도 흉기 정도를 빼앗는 정도로면 인정. 그거 아니면 그 현장을 이탈하고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망가면 된다.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낍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수도 있고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상황에선 도망만 치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묻지마 흉기난동처럼 발생될 시에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국가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달리기 연습을 해라. 상황을 대처하고 어느 순간에 발생되면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라. 이게 지금 현재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흉기를 들 땐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흉기를 가지고 갑작스럽게 한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럴 땐 도망을 치기도 애매모호하고 도망을 치는 것도 불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FM적으로 무조건 어쨌든 가해를 했으니까 폭행죄를 물겠다라는 건 억울한 사람을 또다시 억울하게 만드는 법이 아닐까요? 법에 명시한 대로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는데 저 칼이 나를 공격의 용도일지 위협의 용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칼이 몸으로 들어오기 전까진 공격이 아니니 말이죠. 그럼 들어오고 나서 판단해라 라는 말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들어오고 나서도 과한 공격이라면 분명 이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편의점 점주였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었다면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지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린 정말 법을 신뢰하고 법을 믿을 수 있을까요? 검찰에서는 현재 이 사건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디 냉철하고 현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 법 감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금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억울해서라도 말이죠. 선량한 시민에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소유예로 끝나게 되면 가장 다행인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경찰 측에서는 폭행죄가 있다라고 보고 검찰로 넘긴 상태죠. 검찰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 이제 그 피해자분의 얘기를 좀 뒷이야기해서 드릴게요. 그 피해자분은 이제 피해자이지만 가해자가 된 상황이죠.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법이. 저는 이 피해자분이라고 그냥 총칭할게요. 이 피해자분은 어찌되었든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한테도 억울한데 이 법률적인 문제에서도 억울하신 상황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처음에는 맞았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맞았음에도 그냥 지나갔었어요. 폭행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공격을 한 거니까. 근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 피해자도 피해를 입었으니까 상대방은 흉기를 들고 공격했잖아요. 70대 남성인데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흉기를 들고 찔렀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실형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형사 합의금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흉기를 공격한 거면 형사 합의금이 꽤나 크거든요. 근데 뭐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자기는 뭐 합의할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도 합의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너무 골치도 아프고 그냥 자기가 다친 그 수술한 거랑, 그리고 이제 옷이 찢어진 거랑, 옷이 좀 좋은 옷이었대요. 비싼 옷이었는데 그 옷이 찢어진 거랑 해서 그냥 70만 원만 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합의금. 칼로 찔러서 칼로 상해를 입었는데 그냥 70만 원만 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상대방 측에서 그 돈 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이래요. 그래서 뭐 그것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70만 원,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칼로 사람을 찔렀고 그런 피해를 입혔는데, 왜냐면 그게 나중에 뭐 민사로 좀 심하게 가면 흉터 없애는 것까지, 일하지 못한 비용까지 다 청구가 가능한 거에도 불구하고 그냥 70만 원 정도로 그냥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까지 그렇게 배려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쪽에서는 돼버린 거고, 또 하나는 형사합의금을 안 받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데도 거기서 거절을 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입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쪽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나를 칼로 찔렀는데
그냥 됐고, 뭐, 형사비금 비싼 거 아닌데 그렇게 주지 말고 그냥 치료비랑 옷값만 줘요 하고 70만 원을 얘기했더니 상대방 돈 못 준다고 배째라고 하고 있고, 나도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가 남기 싫으면, 뭐 벌금형 받기 싫으면, 내가 이 사람 때렸으니까 나도 이 사람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내가 공격을 당했는데,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폭행 및 흉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가해자한테 합의 좀 해줘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하시고 뭐 자기가 어디 취업할 것도 아니니까 사실 신경 안 써 이런 입장이신데, 이게 만약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이면은 어떠해야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흉기를 칠 때 허벅지 찔렸어. 내가 3단봉으로 상대방을 팼어. 둘 다 폭행죄야. 난 특수폭행이야. 상대방도 세고 나도 세. 합의해야 돼. 그럼 나를 찌른 애한테 합의하자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얘도 나한테 합의하자고 하겠지.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억울해 하시고 답답해 하세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검찰에서도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검찰에서 영상을 다 안 본 것 같다. 그 전에 나를 이미 폭행한 영상도 제출을 했고 다 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자기가 뭐 그 이후에도 폭행을 한 적도 없고 먼저 시비 건 적도 없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받아주지 않고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보인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부디 현명하게, 이거는 사실 누굴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봐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이런 식이면 사실 지금 호신용 도구 갖고 계신 분들 그거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뭐 방검복 이런 것만 차고 다녀야지, 나머지 거 들고 다니시다가 가해행위 하시면 일이 커져요. 아무리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뭐 저도 뭐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되면서 저한테 그 유튜브 스토어로 호신용품을 팔아보자라는 그 업체들 제안이 왔어요. 김원TV 로고 찍어서. 근데 제가 다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게 내가 팔았다가 그게 가해 무기로 나타날까봐. 가해자. 그러니까 어디선가 갑자기 뭐 뉴스 자료 화면에 뭐 이걸로 상대방을 공격한 범죄자라고 나왔는데 거기 김원TV 로고 박혀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호신용품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 어디에도 이걸 쓰는 사용법만 적혀 있지 이거 법률적으로 잘 생각하고 쓰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법률적인 걸 알게 되면 이런 걸 사기가, 내가 이거를 사려고 하기가 좀 그래요. 내가 이걸 아니까. 뭐 전기 충격기를 사세요, 3단봉을 사세요.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가 끼다 보니까 저는 일단 그런 걸 이제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뭐 그걸 사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파신 분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구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영상 잘 꼭 기억해 주시고, 그거 잘못 쓰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라는 점. 이런 상황에서도 폭행죄로 넘어가는데 흉기를 들고 하면 특수폭행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인 거예요. 흉기난동 사건이 만약에 발생돼 버리면 또 어디선가 어떤 누사가 흉기를 가지고 뭐 난리를 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현재 법률 제도에서는 도망을 쳐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막 너무, 내가 뭐 예를 들면 체력적으로 딸릴 수도 있잖아. 나보다 상대방이 달리기가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잡힐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 이제 방어행위를 한 건데 그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그냥 법률적으로 도망치면 돼. 이게 너무나도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예요. 피지컬적인 부분도, 당시 상황도 그렇고 너무나 뭐 예측을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이어폰 끼고 가다가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어폰 끼고 막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막 도망쳐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이미 가해자가 눈앞에 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도망쳤다가 쫓아와서 따라잡히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그때 방어행위를 해야겠죠. 근데 방어행위를 할 때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끼다 보니까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FM적인 부분보다도 조금 더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주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면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제가 이게 되게 충격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정당 방위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 나라마다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저 영상 하나만 보면서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이게 실제 미국에서 발생한, 뉴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편의점 주인 이제 어떤 좀 노인분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한 남성이 갑자기 옆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따지는 듯한 거죠. 무기를 든 건 없고요. 저렇게 밀쳐요, 사람을.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저 편의점주가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일이 좀 있기 몇 분 전에 아들이 그 무슨 과자 같은 걸 사러 왔는데 카드를 안 갖고 와서 이제 그 카드를 갖고 와라라고 하고 그 물건을 뺏은 거예요. 그냥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와서 이제 화가 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와서 따지러 온 거죠. 왜 물건을 뺐냐? 돈 갖다 주면 되는데 뭐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따진 거예요. 뭐 흉기를 든 건 아니고. 그렇게 한번 밀치고 나서 이제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때 편의점주가 옆에 있던 흉기를 들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숨졌습니다. 사망을 했죠. 사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아빠가 잘못했네. 왜 저래? 왜 밀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은 아빠가 잘못했다예요. 아빠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편의점주가 잘못했다예요. 편의점주는 그냥 밀침을 당하고 나서 하고 옆에 있는 흉기를 들고 그 흑인 아버지를 그냥 칼로 찌른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했으니까 살인죄죠. 처음에 체포됐을 때는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편의점주가. 근데 저게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요. 인정이 돼서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서도 좀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건 좀 심하지 않나? 상대방이 흉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밀친 건데 왜? 저게 왜? 너무 과한데? 이건, 그러니까 아까 법감정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선 저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협감, 두려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 첫 번째, 미국의 편의점에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원래. 그게 총기건 흉기 이런 강도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옆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옆으로. 직접적으로 그 공간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편의점 이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상대방이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게 미국 사회 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생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택시를 탈 때 앞에 못 앉잖아요. 뒤에 앉잖아. 막혀 있고.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하면 그건 좀 위험한 행동이야. 예를 들면 어떤 운전하고다 경찰이 내리래요. 너 손 들고, 손 다 들고 일단 내려. 했는데 거기서 나 외국인이니까 여권 꺼내야지 하고 여러분이 뭐 다시방을 열든가 주머니에다 손을 넣잖아. 그럼 총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야라고 했으면 총기가 이미 소지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 사람이 흉기를 들고 칼이나 총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다. 그리고 저걸 보시는 많은 또 그 미국 분들은 저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원래. 저거 되게 위협적인 행동이다. 라고 해서 저게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기까지는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런 사태 벌어지면 살인죄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아니, 상대방이 따지러 온 건데 왜 걷다 대고 갑자기 칼로 사람을 찔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그 법 감정이라는 게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범주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우리나라 편의점, 그 대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 저게 어떻게 정당방위가 아니야? 라는 느낌이지만, 미국의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저건 좀 심한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의 법 감정에 대한 정서들이 있는데, 지금 저건 너무 좁혀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는 좀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좁고, 조금만 어떻게 보면 상황과 그 위법성이 조각낼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범주를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는 게 법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걱정돼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호신용품 사신 분들 호신용품만 믿고 상대방을 무조건 공격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흉기를 든 사람을 보면 일단 부딪히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갑작스럽게 공격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법률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게 눈돈 애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믿고 상대를 공격해도 돼 라고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아보시고 어느 범주까지인지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